안녕하세요. 스위시서울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오늘 제가 일어나 가지고 NBA 플레이오프 스케줄 보면서 '아 오늘은 동부 뉴욕하고 필라델피아 경기 리뷰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동안 동부 경기를 하나도 리뷰를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꼭 이 경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동부 뉴욕 닉스랑 필라델피아 경기를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엎치락 뒤치락하고 마지막에 돈테 디빈첸조 3 점도 넣고 막 하텐슈타인이 블락도 하고 '와 진짜 좋은 게임이다. 이거 리뷰해야겠다.' 했는데, 그러면서 덴버 레이커스 경기를 봤는데 와 저는 뉴욕 닉스 필라델피아 경기보다 명경기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덴버랑 레이커스 경기 리뷰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어제도 덴버 레이커스 리뷰를 했지만 오늘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게임이 진짜 재밌었고요. 제가 최근에 본 경기 중에 진짜 가장 명경기였던 것 같고, 두 팀의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스토리와 여기 뛰는 선수들이 진짜 사력을 다해서 전력으로 뛰는 거 보면서 감동적이었고, 경기 안에 담긴 양팀 감독의 체스 매치와 이 20점 차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버저비터로 역전해서 이기는 이 마지막까지 진짜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를 좀 살펴보면은 레이커스가 경기 초반에 무섭게 앞서가고, 특히 디안젤로 러셀이 레이커스 팬들이 그렇게 바라던 좋은 화력을 보이면서 경기를 이끌어가는데 초반에 3점 5개 중에 5개 넣고, 레이커스가 완전히 원하는 대로 경기가 진행이 됐거든요. 3쿼터에 들어오면서 레이커스가 20점 차로 앞선 경기였는데 오늘은 레이커스가 이길 진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기나 싶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지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리즈에서 레이커스가 5경기 혹은 6경기까지라도 끌고 가보기라도 하려면 레이커스의 익스큐션에 달려있거든요. 20점 차든 30점 차든 상관이 없습니다. 레이커스는 게임 플랜에 따라서 한 포지션 한 포지션 익스큐션을 잘하지 않으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덴버고, 덴버는 포기하지 않고 덴버는 쫓아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했듯이 덴버는 머신입니다. 기계예요, 기계.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 챔피언십 팀이고 이 시리즈에서 최고의 선수, 올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최고의 선수 요키치를 보유하고 있는 덴버가 계속해서 차근차근 좋은 퀄리티 슛을 만들면서 기계적으로 플레이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 리뷰에서 마치 결과를 알고 보는 스릴러 영화 같다고 한 적이 있죠. 저는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요. 덴버가 결국에 차근차근 따라올 거고, 레이커스가 익스큐션을 덴버처럼 경기 내내 100% 가볍게 해낸다고 해도 어려운 게임이에요. 왜냐면은 요키치와 덴버가 만들어내는 쉬운 샷 퀄리티보다 좋은 퀄리티 샷을 레이커스가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레이커스가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사이즈로 뒤지는 팀이 아니지만 덴버한테는 이 사이즈의 어드밴티지도 없거든요. AD랑 요키치, 그다음에 르브론이랑 에런 고든이 뭐 사이즈적으로 매치업이 된다고 해도 레이커스 나머지 선수 보세요. 루이 하치무라보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훨씬 더 크고 운동 능력 좋죠. 뭐 디로나 올튼 리브스보다 자말 머레이나 KCP가 크고 운동 능력이 훨씬 좋습니다. AD랑 르브론이 매치업이 된다고 해도 덴버랑 사이즈적으로 다른 모든 포지션에서 덴버가 사이즈나 운동 능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덴버의 선수들이 또 에너지 레벨도 훨씬 좋죠.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사이즈 차이로 덴버가 레이커스 시리즈에서 또 얻어가는 이점은 뭐냐면은 오펜스 리바운드입니다. 1경기에서 레이커스 오펜스 리바운드가 6개, 덴버가 15개고요. 야투는 레이커스가 79개, 덴버는 102개 던졌거든요. 그래서 덴버가 23개 야투를 더 던졌어요. 이번 오늘 경기 2경기에서는요. 레이커스가 오펜시브 리바운드 4개고요. 덴버가 9개였어요. 야투는 레이커스가 78개, 덴버가 88개 던졌어요. 오늘도 덴버가 야투를 10개 더 던졌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이즈적으로도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덴버가 더 많이 가져가고, 결국에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더 많이 가져가면서 야투를 훨씬 더 많이 던지고, 레이커스보다 야투를 더 많이 던진다는 거는 덴버가 결국에 공격 횟수도 레이커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공격 횟수도 덴버가 더 많이 가져가고요. 공격마다 만드는 찬스의 퀄리티도 덴버가 훨씬 좋고요. 거기다가 덴버는 절대 실수 안 하죠. 덴버는 이상한 포지션 가져가는 경우도 없고 익스큐션은 실패하는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20점을 앞서고 있다고 해도 마음을 느슨하게 놓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익스큐션을 완벽하게 해야 되고, 3쿼터 10분 남 시점에 20점 앞서 있었지만 여기서부터는 남은 22분 동안 20점 차를 방어해야 되는 게 레이커스의 미션이었거든요. 아무리 레이커스가 완벽하게 익스큐션을 한다고 해도 방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덴버가 단순히 훨씬 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슛을 계속 만들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 22분 동안 53대 31로 압도를 당하면서 경기를 내줬어요. 오늘도 덴버랑 레이커스가 클러치 타임 들어갔거든요. 클러치 타임은 경기 막판 5분 남았을 때 경기 점수 차가 5점 차 이내일 때 클러치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클러치로 들어갔죠. 정규 시즌에 두 번의 클러치 타임에 들어간 덴버와 레이커스의 경기가 있거든요. 그 두 번의 경기에서 덴버의 클러치 타임 오펜시브 레이팅이 몇 점인지 아세요? 190점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클러치 타임 때 덴버가 마지막 9포지션 중에 8포지션에서 득점을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찾아볼 필요는 없는데 그냥 재미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경기 덴버의 클러치 타임 오펜시브 레이팅은 200점입니다. 경기 끝나고 나면 경기 결과는 뭐 겨우 2점 차, 3점 차, 뭐 4점 차, 레이커스랑 덴버 경기 좀 그런 경기 많았잖아요. 겨우 몇 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와 진짜 몇 점 차이 안 났네. 진짜 아깝다. 우리가 거의 덴버랑 거의 비슷하겠는데 아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덴버에서 유키치랑 자멜 모레이가 플로우 했고 클러치로 들어가서 진짜 익스큐션을 완벽하게 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타이밍이 오면 덴버를 상대로 레이커스는 속수무책이에요. 한 포지션만 막을 수 있으면 되는 점수차였고 남은 한 4분, 3분 동안 레이커스가 진짜 한 포지션만 막으면 이길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진짜 덴버를 전혀 제어를 못했고요. 오펜시브 레이팅 200이라는 진짜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면서 저는 사실 이게 팀의 체급 차이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의 중심에는 저는 유키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유키치가 역대 최고의 오펜시브 플레이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압도적인 오펜시브 플레이어를 본 적이 없어요. 이 경기에서도 클러치 들어오니까 현재 리그에서 최고의 디펜더인 AD를 상대로 완전히 그냥 골밑으로 밀어넣고 진짜 쉬운 득점을 하거든요. 그냥 어려운 터프샷 득점이 아니라 AD를 상대로 쉬운 득점을 합니다. 유키치가 푸더크나 핸들이나 진짜 다양한 슛의 종류나 패스 능력이나 모든 게 다 가능하잖아요. 저는 이런 압도적인 오펜시브 플레이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마이클 조던이나 샤킬 오닐이나 뭐 아이버슨이나 코비 브라이언트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유키치가 훨씬 더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경기 중에 보였던 좀 재밌는 체스 매치 좀 설명드리자면 3쿼터에 레이커스가 세트 오펜스를 많이 하면서 재미를 봤는데 이게 제가 지난 경기 끝나고 레이커스가 좀 더 세트 오펜스를 많이 해야 된다. 왜냐면 그동안 레이커스가 보여줬던 아름다운 5아웃 오펜스는 다 세트 오펜스 중심으로 했고 지난 경기에 너무 조금했다. 그리고 트랜지션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면서 졌다라고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르브론과 AD가 피켄롤을 10번밖에 안 했거든요. 굉장히 적게 해서 이게 좀 더 수치가 올라가야 되지 않나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훨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3쿼터 들어오면서 르브론과 AD가 피켄롤을 연속 3번을 했는데 결과가 다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면 왜 이 AD와 르브론의 피켄롤이 좋았냐면 일반적으로 다른 팀들은 이 피켄롤을 스위칭을 해서 맞거든요. 근데 덴버는 그렇지 않아요. 덴버는 르브론한테 에론 고든을 붙이고 AD한테 유키치가 매치업이 돼 있는데 르브론과 AD가 피켄롤을 하면 유키치는 약간 드랍을 합니다. 그리고 에론 고든은 스크린 타고 나가는 르브론을 뒤에서 체이싱을 해요. 이런 스킴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르브론이 AD와의 피켄롤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피켄롤 액션은 이 피켄롤에 인볼브 되어 있는 유키치를 타겟팅한 액션이 아니에요. 이 액션은 이 상황에서 로우맨으로 있는 자말 머레이를 타겟팅한 액션입니다. 자말 머레이 같은 경우는 오스틴 리브스랑 매치업이 되고 오스틴 리브스는 대부분의 경우에 코너에 스파드거든요. 이 경우 그러면은 코너와 베이스라인 사이에서 자말 머레이가 로우맨으로 서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액션은 이런 자말 머레이를 타겟팅하는 액션이에요. 왜 그러냐면 르브론과 AD가 피켄롤 할 때 덴버는 스위칭을 안 하죠. 그러니까 에런 고든이 뒤에서 이 르브론을 체이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르브론 입장에서는 에런 고든 이미 뒤 그냥 그대로 스피드 살려서 다운힐이라고 하죠. 돌파를 하는데 그러면 드랍을 하면서 AD랑 매치업이 되어 있던 유키치가 르브론한테 붙을 수밖에 없고 르브론은 그거 보고 해 들어가는 AD한테 파켓 패스를 넣어주죠. 그러면은 AD는 이 패스를 받고 달려 들어가는데 유키치는 이미 AD 뒤에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우맨이 올라와서 이 AD를 막아줘야 되는데 이 로우맨이 누구죠? 이게 자말모레예요. 자말 머레이가 AD를 맡게 되는 상황인데 자말 머레이로는 AD를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AD가 자말 머레이 앞에 두고 그냥 손쉽게 레이업을 득점을 합니다. 계속해서 득점하면서 3포지션 연속을 득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3포지션 연속 득점을 하니까 마이클 말로 감독의 체스 무브를 가져갑니다. 굉장히 이제 재밌는 체스 무브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에런 고든을 AD한테 붙이고 요키치를 루이 하치무라한테 붙이고 KCP를 르브론한테 붙입니다. 이 무브가 갖고 온 효과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AD한테 다른 수비를 좀 보여주는 거죠. 유키치가 AD를 막을 때 유키치가 이미 크고 AD랑 매첩이 잘 되기 때문에 일단 AD가 들어오는 거 힘으로 버티고 슛을 쏴도 유키치 위로 쏘게 만듭니다. 이 경기에서 AD가 그 위로 쏴서 몇 개 넣긴 했지만 어쨌든 유키치는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런 고든은 완전히 달라요. 에런 고든은 AD를 좀 더 볼 프레셔 더 하고요. 더 스와이프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AD가 좀 부담을 느끼게 하고 귀찮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AD가 에런 고든을 그냥 힘으로 쉽게 뚫을 수 있는 디펜더도 아니에요. 에런 고든도 크고 AD한테 버틸 만한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수비수거든요. 이게 에런 고든이 수비 장면에서의 이 활용도가 진짜 돋보이는 장면이에요. 에런 고든이 지난 플레이오프 파이널 생각해보면 지미 버틀러 같은 가드도 막 그다음에 그 전 시리즈에서는 피닉스의 듀란트도 맞고 했거든요. 가드부터 AD 같은 빅 센터까지 완전히 수비할 수 있는 에런 고든이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고 이 에런 고든이 이 수비에서의 가치가 여기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매치업을 바꾸니까 르브론이 이제 AD 피켄롤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KCP가 르브론 뒤에서 체이싱을 하고
르브론이 AD한테 파켓 패스를 넣어줘도 에런 고든이 이걸 만약에 못 맞는다고 해도 룸메로 있는 게 자말 머레이가 아니라 이제는 요키치거든요. 이건 쉽지 않은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있는 르브론이기에 르브론의 체스 무브가 들어갑니다. 제가 뉴올리언스 레이커스 경기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죠. 뉴올리언스의 길쭉길쭉한 프리미터 디펜더를 압도하는 방법은 뭐다? 바로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KCP가 아무리 사이즈 좋고 운동 능력이 좋다고 해도 르브론의 사이즈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르브론이 KCP가 매치업이 되는 거 보고 그러면 나는 그냥 포스트업 해야지 하면서 KCP 상대로 포스트업을 하거든요. 사이즈로 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KCP가 상당히 잘 버텨냅니다. 완전히 르브론의 포스트업을 몇 번 버텨내고 그다음에 볼도 스틸하기도 했거든요. 덴버의 수비에서의 이 다변성을 보세요. 매치업이나 상황에 따라서 에론 고든이 AD를 맡기도 하고 KCP가 르브론을 맡기도 하고 진짜 무서운 팀입니다. 그리고 이런 팀에 에론 고든이랑 KCP라는 진짜 너무나 훌륭한 디펜더가 둘이나 있기 때문에 덴버가 자말 머레이를 수비에서 숨길 수 있는 이유거든요. 이 외에도 레이커스가 경기 내에서 뭐 좋은 세트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뭐 이 쿼터에는 르브론이 시카고 액션도 했거든요. 시카고 액션은 핀다운과 드리블 핸드오프가 포함된 액션인데 예를 들면 디안젤로 러셀이 탑에서 자유투 라인과 3점 라인 근처에 있는 AD한테 패스를 한 다음에 디안젤로 러셀이 핀다운 스크린 걸어줍니다. 르브론한테. 그럼 르브론이 그 핀다운 스크린 받고 돌아 나오면서 AD의 핸드오프를 받고 액션을 시작하는 게 시카고 액션인데 이때 르브론이 공을 받을 때 스크린이 첼싱하기 때문에 르브론이 완전히 다운힐로 돌파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돌파를 하면서 다른 수비수를 끌어들이고 그때 AD한테 살짝 옆으로 패스를 해주고 AD가 쉽게 골 밑에서 골을 넣고 어쨌든 이런 시카고 액션이라는 세트 플레이도 하고 근데 4쿼터 마지막에는 레이커스가 진짜 좋은 세트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4쿼터 마지막에 스테이 피켈로라고 하죠. 이걸 3번 연속을 하는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뒤로가 레이업도 넣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액션을 많이 해도 결국에는 반대편에서의 덴버의 공격을 못 막기 때문에 이 경기가 넘어갔습니다. 반대편에서 자멜 머레이와 유키치가 2대2 게임을 하는데 이제 이 2대2 액션에 AD와 르브론이 수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멜 머레이와 유키치 스크린 액션에 모두 스위칭을 하면서 AD와 르브론이 스위칭을 하면서 막는데 처음 두 포지션은 그냥 유키치가 AD 상대로 그냥 1대1로 포스트업으로 그냥 득점을 쉽게 하고 한 번은 또 자멜 머레이가 르브론을 상대로 미드레인지 슛을 꽂아 넣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오스틴 리브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스틴 리브스가 이번 두 경기 시리즈에서 득점이 좀 저조해요. 근데 저는 이 시리즈가 오스틴 리브스의 오펜시브 시리즈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스틴 리브스가 현재 지금 아주 조용하게 자말 머레이에 대한 포인트 오브 어택 디펜스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에서 엄청 크게 작용할 거라 생각하는데 자말 머레이가 오늘 4쿼터에 좀 터지기 전까지 지난 경기까지 합쳐서 7쿼터를 좀 부진했거든요. 오스틴 리브스의 저는 이게 디펜스가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오스틴 리브스가 운동 능력 좋진 않지만 그 진짜 열심히 잘 붙어 다녔거든요. 자멜 머레이한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스틴 리브스가 이 자멜 머레이를 쫓아다니느라고 제 생각엔 아마 지금 하체가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체가 엄청나게 수비로 인해서 털리기 때문에 공격에서 슈팅이 잘 안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스틴 리브스한테는 지금 자멜 머레이라는 엄청 큰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가 오스틴 리브스의 오펜시브 시리즈보다는 디펜시브 시리즈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기 막판에 자멜 머레이가 계속해서 미드레인지 슛을 넣을 때 자멜 머레이가 유키치랑 2대2 게임을 하면서 공격을 할 때 이때 르브론이나 AD 말고 오스틴 리브스가 계속 자멜 머레이를 수비했으면 어떨까 좀 싶어요. 자멜 머레이가 오스틴 리브스를 좀 떨쳐내는데 애를 먹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두 경기까지는. 근데 르브론이나 AD 상대로는 자멜 머레이가 굉장히 쉽게 자기가 원하는 스팟에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르브론 상대로 미드레인지도 넣고 경기를 결정지은 마지막 버즈비터도 AD 상대로 넣었어요. 마지막에 좀 오스틴 리브스가 끝까지 한번 막았으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는 자멜 머레이의 진짜 멋진 버즈비터로 끝났고 그 사진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번 경기는 저는 그냥 보면서 감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뭐 이긴 팀도 이긴 팀이지만 진 팀이 레이커스의 르브론과 AD한테도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르브론은 39세의 나이에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르브론이 진짜 이 경기 이기고 싶어한다. 이 경기 갖고 싶어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플레이메이킹도 잘하고 슈팅도 잘하고 마지막에 4쿼터에 진짜 어려운 슈팅 넣어주면서 레이커스 경기를 계속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진짜 트랜지션도 그 나이에 제일 열심히 뛰고 아직도 이런 승부욕과 투혼이 있는 르브론의 모습 보면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 여기까지 오지 역대 최고의 선수의 반열에 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싶고 AD도 진짜로 몬스터 게임을 했죠. 공수에서 활약을 하면서 스타들이 플레이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더 경기가 멋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덴버 팬이라면 진짜 지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덴버 갖고 있는 지금 이 팀이 너무나 스페셜합니다. 주전 5명의 하모니가 너무 좋고 전 덴버 경기 볼 때마다 진짜 아름다운 게임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전 덴버는 진짜로 5명이 건강하다면 이 팀의 우승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싶네요. 덴버의 다이너스티도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은 아마 피닉스랑 미네소타 경기 리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내일 또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